우리 도men이가 고등학교 수학은 접었나 싶어서. 클리닉은 안 볼 거냐? 클리닉 다 봤습니다. 아 저번에 봤지? 아 맞아. 우리 도men이 잘 봤지. 만족스러웠지. 자 그랬지. 손에 땀이 긴장돼? 아 네. 자 13번입니다. 연립분동식을 정시키는 정수의 해가 두 개일 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둘 중에 뭐부터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위의 녀석부터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1번이라고 하면 얘는 5x 더하기 5가 7x-3보다 크다.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x는 4보다 작다. 이 녀석이 첫 번째 들어가는 애가 될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인 해는 그 다음 친구 구했을 때 엄청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친구도 구해보면 얘는 x가 k-2라고 되어 있어서 k-2보다 큰데 이렇게 되면 정수인 애가 없을 테고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그려져야겠다. 이 녀석이 k-2일 테고 얘는 포함을 하지 않겠죠. 근데 요 사이에는 정수가 두 개여야 된대요. 3이랑 2가 있어야겠고 그럼 1은 요 바깥에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k-2가 1하고 2 사이여야 하는데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 만약에 이 녀석이 등호가 성립을 딱 하게 되면은 요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여기까지 있게 되면은 얘는 만족하는 해가 하나밖에 안 돼. 왜?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 k-2가 1까지 가게 되면은 얘는 그래도 만족하는 정수 몇 개? 2랑 3 두 개 있을 테니 등호가 이쪽에는 가능하겠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집을 보면은 1차 방정식에서나 1차 부등식에서나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소금물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집에는. 그런데 소금물의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거든 중학교가. 그럼 우리가 이 소금물을 배운 적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 배우기는 했어. 언제부터 배우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소금물을 배우거든. 그리고 과학 시간에도 배우지. 농도를 구하는 방법, 뭐 용매, 용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빠졌는데 초등학교에서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나와. 왜 중학교에서 뺐을까? 모르겠어. 알 수 없어. 추측하건대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소금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거든. 어려운 계산 방법은 아니야. 그 다음 소금의 양은 농도에다가 100으로 나누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주면 소금의 양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거 그냥 요식 가지고 이항한 거야. 이항 잘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소금의 양을 또는 소금물의 양을 아니면 추가하는 물의 양을 x라고 놓고 가게 되면은 어디에 x가 생겨버리냐면 분모에 x가 생겨.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분모에 x를 놓으면은 차수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를 다루지를 않아. 그래서 소금물이 민감한 문제라 빠져. 하지만 중학교 문제에서 웬만한 건 다 이걸로 풀려. 이걸 이용해서 우리 고등학교 문제도 푸는 거야.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요 다음 너네가 2학기가 되면 유리함수라는 거, 유리식, 유리수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분모에 미지수 x를 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능. 그 전까지는 이 녀석 잘 안다. 오히려 이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예제 9번 보시면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넣어야 하는 14%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해서 우리 뭐 이용할 거라고? 소금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8%의 소금물 300g은 소금의 양이 얼마나 있냐면 100분의 8 곱하기 300만큼 소금이 있는데 여기까지 되셔요? 이 소금에다가 14% 100분의 14%인 X만큼의 소금을 더 얹었대. 이렇게 되면 9% 이상 100분의 9 곱하기 이제 소금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300g한테 Xg을 얹었으니까 300 더하기 X만큼이 소금물이 되었겠지? 이 뒤에도 11% 이하 300 더하기 X만큼 요 사이에 소금의 양이 있게 해줘 라고 구하는 거야. 이래야 우리가 1차식으로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 싸그리다 100을 곱해줘 버리면 지워지게 될 거고 2700 더하기 9x 얘는 240 2400 얘는 14x 얘는 3300 더하기 11x 1번 2번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겠지. 넘어가면 5x가 300 x가 60이 되고 얘는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3x가 900 x가 300 해서 이 녀석이 해가 되겠지. 범위가 너무 크다. 절대값 절대값을 포함하는 녀석인데 절대값을 포함하는 녀석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방정식을 풀 때 뭐를 이용했냐면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었어. 절대값 하나당 가위 하나라고 해서 수직선을 절대값 하나가 있으면 가위 하나로 자르면 몇 개의 구간? 2개의 구간으로 나눌 거고 절대값이 2개면 가위가 2개니까 딱 자르면 몇 개의 구간이 나오겠어? 3개의 구간으로 나와서 문제를 풀었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렇게 구간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이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거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 의미를 보는 건데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라는 뜻. 절대값이 뭐야? 동현아? 음수랑 양수가 절대값이 뭐야? 어제 내가 민준이한테 던졌는데 민준이가 대답 못할 줄 알고 민준이한테 던졌는데 민준이가 한 방에 대답을 해버린 바람에 민망했어. 정수의 값? 박민준이는 한 방에 대답을 했다. 상권아, 절대값이 뭐야?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답을 기다려 끝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동윤아, 절대값이 뭡니까? 현우야, 얘기해줘. 에이, 설마, 에이! 뜻도 모르고 푼다고? 제곱, 루트 제곱.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라 항상 양수야. 거리는 마이너스 500m라고 얘기하지 않아. 절로 떨어져 있던 다 같은 거리. 뭐 이런 식으로 거리는 항상 양수가 돼.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이게 무슨 뜻이야?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라는 건 원점에서의 거리가
뭐 이하 3보다 작은 애들을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수직선으로 봤을 때 원점이 있으면 3을 만족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이랑 3인데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애들이겠지. 그 얘긴 같은 뜻은 뭐겠어?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야. 요렇게 부등식이 한 방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 어떨 때? 얘가 변수가 없는 상수로 표현되었을 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까? 이거는 이제 또 우리 현우쯤은 배 아프니까 현우야 기대가 크다. 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큰 애들을 얘기하겠지?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x의 범위가 2보다 자, 아까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였잖아. 네. 3보다 크다면 요 바깥이겠지. 이게 거리가 3이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커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게 절대값을 가지고 사이값이냐 바깥값이냐를 이용하는 문제고, 이렇게 사이값 바깥값을 이용하는 건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도 또 써먹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작으면 요 녀석, 크면 요 녀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변형이 되어도 x-1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라는 뜻도 x-1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야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또 하나, 요런 건 어떻게 될까 동현아? 절대값 x가 3하고 5 사이여야 돼. 이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뭐 두 가지가 있어. 얘 따로 해서 요거대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그치? 또 하나의 방법은 절대값 x는 그냥 x일 수도 있겠지만, 그치? 네. 어떤 x일 수도 있어? 같거나 그렇지. 마이너스 x인 녀석도 있으니까 요렇게 범위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x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친구는. 그럼 얘는 요거이거나 9의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요 라는 두 가지의 범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케이스야. 선생님 저거대로는 안 풀립니까? 라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요거는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또는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이거 또는이면 안 되겠지? 얘는 1번, 2번이니까 and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애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풀게 되면 아까 우리 여기서 한 것처럼 3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커요, 이거 하나 나올 테고, 얘는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해달라라는 거.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요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 만들어지는 케이스야. 이렇게 범위를 나눌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변수가 아닌 상수일 때. 그럼 변수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구간 나눠서 해줘요. 구간 안 나눠서 안 나누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풀리는데 오류가 가끔씩 잘 나와. 그러니까 원하는 답에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 조심해줘야 돼. 이것처럼 풀어도 돼. 답은 나와. 진짜 정 모르겠다. 못하겠는데 이런 그냥 이것처럼 푸는 거야. 그냥. 그래도 풀려. 선생님 예전에 충북고 학생을 과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변수가 있었는데 그냥 풀었어요. 답은 맞췄어.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맞췄는데 학교에서 감점을 줬어요. 1점 감점을. 그래서 걔는 99점이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래 내가 야씨 그럼 등수 밀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제가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1등을 했는데 걔가 선생님이랑 과외하고
3번 연달아서 1등급 1등급이 나왔는데 갑자기 공부 가기 싫어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학교를 안 가. 그래서 지금 군대 갔어. 학교 좀 대학교도 안 가. 아깝다, 그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렇게 문제 풀 겁니다.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부등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거 2x-1이 -3과 3 사이라는 거. 그럼 2x가 양변에 1을 더한 4랑 -2 양변을 돼요? 깜짝이야. 가도 돼요? 다 했어? 네.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질문을 다 때려가는 거 습관이나 프로그램을 쳐주셨네. 기분 좋게. 네. 얘가 네. 고생했어. 네. 1번. 자, 2로 나눠버리면 x의 범위는 -1과 2 사이가 되겠지.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는 아까 했었죠? 얘가 양수로 나올 수도 있거나 음수로 나올 수도 있겠다. 즉 x-1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부호가 반대로 뽀개지는 녀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x의 범위는 양쪽에 1을 더해주는 6과 4 사이일 수도 있고 얘는 -1을 해주는 2랑 -x가 4 사이인데 그죠? 음수 싹 다 곱해서 x가 -4랑 -2 사이일 수도 있겠다. 요것 또는 요 녀석이 해결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는 애는 땡큐야. 상수가 나오는 문제는 땡큐야. 근데 변수가 등장하겠지. 어디에서? 다음 문제에서. 자, 절대값이 하나짜리가 있고 절대값이 2개짜리가 있어.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떤 거 낼래? 2개짜리. 당연하겠지. 그래서 2개짜리 위주의 문제풀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간이 나눠질 건데 요 녀석에다가 중요한 거는 구간을 나눴을 때 또는 이라고 나온 녀석의 그래프는 이어붙이기야. 하나는 포함을 하고 있고 하나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은 녀석이 2개가 나눠져 있잖아. 그럼 이어붙이기 하면 뭐가 돼? 포함을 하는 녀석이 되는 거야. 색종이를 이어서 붙이겠다고 하는 거야. 자, 얘는요 2가지의 구간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요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는 -2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2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또는으로 해줘야 연결이 된다는 거야. 얘는 둘 다 포함을 하지 않아요. 하나는 포함을 하고 하나는 포함을 하지 않겠지. 자, x가 -2보다 작을 때 얘가 음수가 될 테니 -x-2가 3x 더하기 7보다 크다. 이항 하면 -4x가 9보다 크다. x는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게 첫 번째. x는 -4분의 9보다 작아. 어느 범위에서?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여기를 만족하는 해는 얘다.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저 녀석이 양수가 될 테니 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7이어야 하고 얘 이항하면 -2x가 5보다 커야 하고 x는 -2분의 5보다 작아야겠다. -2분의 5보다 작아야겠다. 그런데 범위가 어느 범위입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네요. 자, 겹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 들어주면 돼? 얘 손만 들어주면 돼.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절대값이 2개니까요 우리가 구간을 제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첫 번째 친구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x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요 녀석은 3이다. 수직선을 나눴을 때 마이너스 1과 3으로 쪼개지겠지. 요 구간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는 녀석은 부호가 바뀌어 나올 테고 양수가 되는 녀석은 그냥 나올 거야. 얘가 6보다 커야겠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6보다 크다.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겠다. 이 첫 번째 녀석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겹치는 x의 범위는 요 녀석이 첫 번째 해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는요 요 녀석은 양수가 되고 얘 양수인데 얘도 양수다. 3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과 3 거짓말하지 마. 3보다 작으면 양수지. 3 빼기 x니까 x 빼기 3이 아니고 그지?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대로 나오면요 얘는 4가 6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자체가 해가 없는 애다. 그 다음 친구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첫 번째는 양수가 되지만 두 번째는 음수가 되겠지. 플러스 이 녀석이 6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2x 빼기 2가 6보다 크다. 2x가 8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대. 그런데 기준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녀석이 x의 범위가 되겠죠. 요거 또는 이거 이렇게가 범위가 됩니다. 너희들의 과제는 203페이지까지 푸는 건데 오늘이 화요일인가? 네. 그럼 거기까지만 풀어와야지 뭐 RPM까지 시키는 건 무리됐어. RPM 풀어보라고 안 했다고. 기본적으로 조금 풀어놓으라고 안 했다고? 풀어오라 하면 풀어오라 했었어. 그래? 그럼 풀어. 자, 2차 부등식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봅시다.